아까 총무님 뭐라고 그랬지? 비파사나에서 비파사나. 호흡 지금 비파사나 그 호흡하는 거. 그 호흡에서 네. 비파사에서 그 호흡법을 보는데 그 호흡법을 참선하고 그러니까 이 비파사나하고 참선하고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거는 화두로 하는 참선법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저쪽 지방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는 게 그 의심이라 하는 거. 의심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정이라 하는 거 잡을 수 있느냐. 의단이라 하는 게 맺혀지느냐. 여기 관건인데, 그 비파사나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헐떡이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 고요해지는 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고요해진다고 내가 해결되는 않는 게 있어요. 예. 고요해지는 거, 그 나름 이제 어떤 효과는 있지만은 그걸로는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 약효가 약하다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비파사나는 본래 부처님 시절에 이제 가르친 게 우리가 이제 모든 원리가 병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감기가 들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 병이 없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은 번뇌가 많이 들끓으면은 일단 깔아앉혀가 고요하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번뇌가 그냥 그렇게 들끓지 않으면은 그 고요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리. 더 다시 근본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이제 근본을 밝혀내야 돼. 내 본성의 근본을 밝혀내야 되는 데는 고요해진다고 밝혀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지. 근데 그 시절에는 싶어도 또 어떤 걸 받으면 또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그거는 참 고요함이 참 고요한 거는 이제 내가 뚝 끊어지는 우리 이제 화두 공부 용어에서는 능소가 뚝 끊어지는 자리를 얻어야 이제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고는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해도 또 경계를 만나면 또 그 경계를 만나도 내가 그 팔품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는 그 비파사나 고요해진다고 되는 것 같지만 그 경계를 만나면 또 시끄러워지는 위험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된다고 봐야 되는데 나는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확실히 설명할 수는 없고, 부처님 시절에는 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너무 탐욕에 젖어 있고 이 모든 걸 막 이 육체를 탐하고 몸을 탐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간을 시킨 거잖아요. 자꾸 내가 내 몸을 너무 아끼고 막 사랑하고 이러니까 그 애착하니까 이제 몸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이제 허망하고 뭐 더럽다. 그때 말로 이제 부정간, 깨끗이 한 게 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부작용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약을 쓰면. 왜냐면 이제 그거 약효만 잘 받아 먹으면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그 우울증 걸려. 아이고 이거 내 몸이 그렇게 지저분하다니까 나쁘다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 끌고 가다 보면 그거는 약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약을 줬을 뿐인데 이 약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로 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세상 살맛 안 난 것처럼 이제 염세주의가 돼가지고 뭐 이상해지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 약이라고 하는 거는 잘 써야 되지. 이제 부정관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다 그런 종류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비파사나 내 동영상 올린데도 그런 얘기, 비파사나는 말은 안 했지만은 맨 그 종류인데 이 굳이 비파사나 다르고 화두법 다르고 이래 굳이 또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내 전번 능엄경 할 때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능엄경 얘기할 때 아난이 이제 발심해서 수행을 하겠다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25명의 이제 보살과 아라한들한테 이제 다 깨달은 사람한테 너희가 이제 처음 깨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깨달았는지 아난이 한테 참고가 되게 설명을 해라. 이랬을 때 한 명 일어나서 설명할 때 나는 그 중에 25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문수보살한테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아난한테 청거를 해라 했을 때는 간센보살의 이근 원통, 이제 소리에 이제 의지해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근 원통으로 추천하는 거지. 이것이 가장 보편 타당하다. 그래 추천하는데,
나는 그때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제일 강조했는 게 이군운동은 뭐 엄청 강조돼 있는 거지만 그 뭔가 탁 집어나오는 게 주리 반특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지요? 주리 반특가는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 제자로서 가장 이제 이 바본 줄 알았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개송을 그때는 부처님 개송을 가르쳐 주면 그 기제를 외워가지고 내가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뭐 글씨로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 개송은 외워야 되거든. 단지 이제 그 정도 뭐 재행무상 시생滅도 생명멸 전멸이라 하면 요 정도는 외워야 공부를 해내지 관을 해내지. 예. 근데 앞기제를 외우면 뒷기제 잊어먹고 뒷기제 외우면 앞기제를 잊어먹고 이렇게 외워지지를 않으니까 그 이제 막 그 또 형도 스님이랬는데 동생 둘이 반특가를 막 꾸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형한테 막 핍박을 받고 슬퍼서 이제 막 울고 있으니까 또 많은 비구들이 다 놀리는 거지. 바보라고. 그것도 못 배운다. 근데 내가 볼 땐 전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잘못 알았는 거지. 왜냐면 바보가 아니고 정말 이제 무심도인 같았던 그 기틀이지. 왜냐면 맞잖아요. 우리가 건강경에 내 어디 가서 마음을 머물지 마라. 무주 얘기 나오는데 머물지 않으면은 우리가 요 가서 머물지 않으면 기억을 하겠어요. 뭐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마음이 거기서 가서 머물지 않으면 그거 기억 못 해. 눈으로 본 것도 내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았으면 뒤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 같으면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처님 말씀에도 내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는 주리 반특가는 어디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 거의 도가 다 무르익어 있는 상태였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 그 정말 이제 훌륭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주리 반특가한테 남들은 바보라고 욕을 할 때 부처님은 반특가한테 너는 이제 외워지지 않는 거 외워보려 하지 말고 그 호흡을 갖내라 이렇게 가르쳤다. 거기 이제 지금 말하면 비파산하고 수의 안반, 내 숨 쉬는 거.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숨 쉬는 거 잊어먹으면 죽는데 잊어먹어내라. 그렇게 머리 써서 힘들어서 공을 들여서 외울 생각 안 해도 숨 쉬는 건 쉬어지니까 그걸 가내라 하니까 주리 반특가는 본래 뛰어난 분이니까 부처님이 호흡을 가내라 한마디 했는데 자기는 의해든지 행동 지침을 다 알아들은 거지. 그래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부처님께서 호흡을 가나라고 말씀해 주는 거 듣고 어떻게 했다고 능엄기에 나와요. 찰나 같으면 아주 짧은 시간. 그렇게는 이제 뭐 굳이 생각할 수 없으면 짧은 시간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연구했다. 이래나 이제 번역을 하면 찰나에도 자세히 연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 이거는 뭐라고 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굉장히 잠시의 이제 시간도 놓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뇌도 이제 내가 그런 구분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심하게 일어나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괴로워지는 거 번뇌라고 표현한다면은, 또 정진을 좀 하면 번뇌는 없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 우리가 망상이라고 표현해요. 망상. 그 다음 망상도 뭐 많이 쉬어졌나 싶은데도 요 생각, 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이 생각, 저 생각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영 생각 없는 건 아니래. 뭔가가 있어. 그거 티끌이라 그래, 티끌. 그러니까 이제 육조 단경에도 보면 육조 스님은 완전히 깨달은 자리를 설명했지만 신수 스님이 또 뭐 수행자지고 뭐 스님으로서 그 보면은 티끌 먼지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 수행이 깊은 거래, 그게. 깊으니까 그 오조 스님이 이 개성만 외우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육조 글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도 공부 얘기지. 그 단계가 이제 그 깨달음만 얘기해라 하면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그래 그 참고할 만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티끌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주리 반특가는 벌써 티끌도 없었다는 뜻이래. 그게 그 문맥을 살펴보면은 내가 찰나에도 티끌조차도 이제 존재하지 않을 만큼 자세히 살폈다 이 말이죠. 관을. 그만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가 했더니 확 밝아지더라 이래 돼 있거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확 밝아지더라. 요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나는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이제 화두를 하는 사람도 요 정신 상태는 필요해요. 화두 한다고 그게 이제 진짜로 요 정신 상태가 와야 되는 거지 누구든.
그러면 여기는 비파산하다, 하두다, 뭐 이거 관이다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이 상태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내가 호흡을 가누면서 갈 건가, 하두를 들고 갈 건가, 이거는 이제 각자에 있지만 분명히 도달해야 될 지점은 여기죠. 그럼 내가 찰나에도 자세한 그 티끌마저도 없으면 일단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깨닫는 건 못 깨달았다 해도 큰 문제 없잖아요. 수행자로서는 그 가지고 놓은 거지. 그리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이 비파사나에서도 궁극의 자리, 마지막 자리가 이제 요 설명이 가장 요긴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근데 건강경 이야기 할 때도 건강경에서도 이렇게 수행해라, 가서 머물지 말아라, 어떤 얘기가 쭉 나오지만은 여기 포인트인데 요걸 설명 안 해주면은 이건 어떻다 하는 설명을 들어가 어떤 건 알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머물지 마라, 그 머물지 마라 하는 건 알아들었잖아요. 내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아도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행동 지침이 정확히 이제 설명이, 그래 보면은 그 줄이 반떡가 했던 행동이 여기 이제 딱 그 지침의 핵심이잖아. 내가 언제 어느 때 정진하더라도 오늘 또 이 정진하셨잖아요. 그럼 그래 되던가요? 찰나도 티끌조차 없는 상태가 유지되던가요? 그게 된다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어찌 돼요? 그러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물론 사람 근기가 다 다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요 포인트는 여기 이제 내가 그 이야기 할 때도 이걸 엄청 강조해 놨는데 전에도 요거 이제 알아듣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근데 어때요? 오늘 해봤잖아요, 정진할 때. 어느 정도 되던가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단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미세하게 찰나에도 아무 티끌조차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미세한 거 그대로 고요한 생각이라 해도 우리가 일념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정진하면 일어나는 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네 가지 병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이제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이어지는 생각, 그 다음에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생각의 병적인 생각이고, 앉자마자 이 네 가지 생각이 탁 끊어지고 없어져 가지고 그냥 고요하다면 그대로 고요하다. 이걸 그대로 고요한 생각이라 그래. 이거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내가 일으킨 거지, 이게 이제 그 정진 안 한데도 생기는 일은 아니거든. 그럼 저절로 그래 돼 있으면, 항상 그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정진해야 그래 돼 고요해지기 때문에 이건 생각이래요. 그러면 요 5가지 생각이 다 쉬어야 일념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딱 멈췄을 때가 일념이라고 설명하는 건데, 그 일념을 유지한 뒤에도 다시 또 해보면은 그 일념이 된 뒤에도 이제 그 정신이 이제 만약에 정신 놓고 있으면은 혼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침에 들어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기도 하고, 그러놓고 자기 생각이 없었는 줄 알지만 그거는 매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가 않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성하다, 적적하다, 성성, 적적, 적적, 성성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 앞에는 그 성성, 적적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뭐 성성, 적적이 있어. 근데 생각이 끊어진 뒤래, 이 5가지 생각이 끊어진 뒤래야,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성성과 적적, 그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는데 생각이 한 개도 안 일어나니까 고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고요한데도 내가 잠자는 것도 아니고 매한 것도 아니고 그 정신은 깨어있는 거지. 이러면 적적 성성하다, 성성 적적하다 하는데 요 2가지는 옳다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만약에 정신이 성성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기가 쉬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적 성성 망상은 그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적 혼침도 틀렸고, 성성 적적 옳고, 적적 성성은 옳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 적적 성성한 데서 이제 가는 거지. 이제 정말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지. 들어가는 길인데, 내가 볼 때는 적적 성성에서 그것이 아주 세밀해지면은 금방 줄이 반떡가가 얘기하는 찰나에도 티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줄이 반떡가도 분명히 거기서 확 밝아지더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내가 올린 그 뭐 인연에서 나는 뜻하고 올린 게 있는데 요 밑에 요그 연지 나무 밑에서 촬영을 해가 올린 게 있는데 거기도 내가 거기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중봉 스님의 동어서화에 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은 이게 찰나 그렇게 아주 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뭐로 정밀하게 정진을 하면은 언젠가 분명히 투철하게 깨달은 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그 대목 같은 게 우리 다 여기 줄이 반떡가 이야기하고 중봉 스님 말씀하고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거기서 통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지침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여기서는 굉장히 차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라 사람에 의에 따라서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찰나에도 티끌도 이르지 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보다가 좀 더 심하면 뭐 요 생각 저 생각 할 수도 있고 그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마음이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이제 오공이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심하면은 뭐 온통 앉아가지고 내 이제 막 번뇌 속에 시달릴 수도 있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가 옛날에 미워했던 거 좋아했던 거 이런 거 끄집어내 올 수도 있고 또 미래로 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러면 이거는 한참 거리가 멀리 간 거고 점점 가까이 오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지는 거지 그지 아래서는 없는 거지 아마 다 그러면 마치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이 얘기한 거 보면 이제 솥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요 끝이 좁단 말이야. 근데 요 지가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뒷바꾸도 못해 꼭 찍혀가지고 그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거. 그렇게 그 요동도 못하는 거지. 그 마음이 이제 거의 요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다면은 그렇게는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달마 스님의 혈맹론에 나오듯이 외식재현하고 내가 바깥으로 인연이 끊어지고 내심무천하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지고 내 이제 심여장벽 내 마음이 그냥 이 벽과 같아가 아무 심여장벽이라고 벽과 그러면 가히 입도라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내 마음이 벌써 벽처럼 돼가지고 그 이제 이 팔풍이 불어와도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이익이 생기든지 손해가 보든지 뭐 괴롭든지 즐겁든지 뭐 이런 이제 모든 그 8가지 바람이 불어도 내가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 벽이 뭐 바람 분다고 흔들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 보면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안 부는 때가 없어.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안 부는 날은 없어요. 하루 종일 고요한 날도 조금은 부르다가 이제 고요하다 이러지.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 이제 사람 속에도 팔풍이라 하는 거는 내인데 손해보고 덕보고 나를 비방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 괴롭고 즐겁고 이런 8가지 바람은 항상 불어온다고 봐야지. 항상. 그런데 벽은 아무리 바람을 불어와도 안 흔들린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고 안 흔들리면 안 흔들리고 내한테 딸릴 거지. 바람이 없지는 않는다고 봐야지. 아이고 그 바람 없기를 바래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없기를 바래 가지고 참 훌륭해졌다. 없어서 훌륭해졌다. 그럼 누군가 또 칭찬할 수도 있고. 그것도 바람이. 또 그거 안 그러면 또 요거도 흉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바람이니까. 그 바람이 무심해서 그렇게 외식재현하고 내심무천하고 헐떡일 천자 안으로 내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지고 심여장벽 마음이 이제 벽과 같아지면은 가히 입더라 도에 들 수 든다. 달마 스님이 이제 그리.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이 얘기 듣고 넘어갈 때는 별 얘기 아닌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이해를 깊이 하면 무서운 얘기래. 우리가 외식 제역하 그거 받아들여내요. 내용을 진짜로 알면은. 우리가 인연의 소중함으로 모든 게 인연에 얽혀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다 하면 과연 견디겠냐.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감내해내야 돼. 그걸 감내해내야 이제 심려 장벽이 되는 거지. 벽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생각만 해봐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듣지도 않으면은 듣긴 들어봐야 돼 이런 얘기. 예,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도구나. 시간 몇 시대? 아직 30분 남았나?
그 비파사나 얘기하라 했는데 이래 대답하면 돼요. 그렇게 나는 비파사나의 요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지가 본래는 비파사나는 이제 호흡을 관하는 거고 이제 어쨌든 전체 맥락을 볼 때 고요해지는 법인데 그 명상이라 하는 거는 하는 뭐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는 거지. 그 시끌시끌하면 명상이 되나 뭐 고요해지는 법인데 저걸로 치면은 이 화두 같은 힘이 안 느껴져. 그냥 고요해지는 거래. 고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맥락에서는 저기 되는데 그 깊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그 단계가 다 있는 건데 깊어지면은 그 최후에는 요 우리 반떡까지 했던 요 자리가 비파사나의 그냥 끝이지. 그냥 여기 이게 비파사나지 뭐를 지금 이건 비파사나잖아요. 그죠? 관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냥 시시하게 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막 초인적인 정신 상태로 그냥 찰나도 놓치지 않고 티끌도 없을 만큼 관해낸다 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지 이야기가. 그 상태가 찰나도 놓치지 않고 네. 강할 수 있는 게 그 상태가 365일 24시간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365, 24시간 그렇게까지 지속된다 하면은 그냥 뭐 거기서 그 얘기할 필요 없지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니 당장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렇잖아요. 찰나에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그 미세한 것까지 자세하게 관찰이 돼가 없다면은 뭐 이야기가 붙을 필요가 있어요. 뭐 24시간 이고 시간도 의미가 없는 거지 거기서는 굳이 시간이라 하는 게 없지 거기. 예. 내가 생각에는 그 24시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만 지켜내도 예, 그거 알기만 해도 그 고요함과 청정함이 몇 시간 정도가 지속이 되고 나서는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것도 그러면은 그냥 고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법에서 볼 때는 그렇죠. 왜냐면 뭐 진짜 고요하면 내가 이게 없는 건데 우리 정진할 때만 고요. 예, 정진하고. 그 정진하니까 고요한 거고. 예. 진짜로 뚝 끊어지면은 정진할 때만 고요한 게 아니고 뭐 항상 움직이나 뭐 정진 하나 상관없이 그 상태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정진할 때 고요하다 하는 거는 주일 반떡가도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정진할 때 그렇단 얘기지. 그리고 그걸 쉬지 않고 정밀하게 수행을 그래 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참 수행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사님 공부가 많이 되셨는 것 같다. 아니 얘기한 거면 그 정도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아니 내가 뭐 어디서 얘기 들었겠네. 어떤 분이 뭐 엄청 내가 정진을 했는데도 그 잡념 없는 시간을 5분 동안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5분이 아니라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들어볼 때는 5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이게 아직도 생각을 못 끊었다는 내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건 진짜로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고 1초도 몰랐다 하는 사람 얘기는 내가 들어볼 때는 이제 그냥 잡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래. 이건 진짜 이제 또 끊어진 자리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원하니까 그 자리는 아직 못 봤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한 번만 봐도 그게 끝나는 거래. 진짜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용에서는 능소가 끊어졌다고 표현하는 건데 능소 절대제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제 상대 뭐 옳다 그르다 시와 비 유와 무 이런 게 뚝 끊어졌는데 그 끊어지면 끝이지 뭐 그거 끊어졌는데 굳이 뭐 이거니 저거니 시와 비가 끊어졌는데 시비가 없잖아요. 시 옳고 그런 게 끊어지면 시비가 없지 당연히. 시비가 없는데 이야기가 뭐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이제 화두를 들고 있다 보면 망상도 생기고 뭐 번뇌고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 의도하지 않은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고 가고 치고 들어오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심했었을 때 그때는요 호흡으로라도 관해서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화두를 든 상태에서도 그 호흡을 관해서 일단 가라앉히고 화두를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방법이죠. 예. 그건 이제 그 뭐 딱 한 가지만 고집할 게 아니고 내가 이게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안 되면은 나도 옛날에 저 해종 때 토굴에 있으면서 아무리 하도대로 든다 해도 자꾸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게 생각하고 싸우는 상태가 되니까 막 힘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디 의지할 데가 있어야 뭐 저기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이제 그 옆에 그 샘이서가 물이 쫄쫄쫄쫄 나오니까 물 소리가 계속 꼴꼴꼴꼴 나니까 그거 쉬지 않고 나니까 그거가 물 소리에 의지하는 거지. 물 소리만 듣고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건 원통의 어떤 그 방식 중에 한 개지. 내가 이제 소리에 의지하는 거니까 소리에 의지해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리 반덕가는 이제 호흡에 의지해 가지고 관찰을 해요. 또 이제 뭐 그건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리는 건데 우리 사람한테는 제일 적용이 되는 게 소리에 의지하는 법이 가장 이제 보편 타당하다고 능엄경이 그게 이건 원통이래.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소리에 의지해도 되고 금방 호흡에 의지해 가지고 잠시 마음을 그 깔아앉혀도 되고 그런 거는 나름 자기 방편을 써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쨌든 가야 될 자리는 알고 있잖아요. 고요해져야 되는 자리, 잡념 없는 자리 가야 되는 방식에는 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 거지 뭐는 되고 뭐는 틀렸다 이 칼 내용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의외에 쓰든 간에 쓰다 보면 이제 생각이 없어지면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이제 한번 애쓸 줄 안다는 거지. 핵심을 잡아냈다는 거지. 그리 하도록 하는 거는 이게 보면은 의심을 하는 것 같아도 계속 딴 생각하고 오면 같이 들어오지. 정말 일념 되지는 않아. 의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맨 일념이 100% 일념돼 있지는 않아. 딴 생각하면 다 같이 막 하는 거지. 근데 말하자면은 의정이거나 이제 이거는 그 하나고 그 이제 그 계속 내가 지키고 있는 거고 번뇌락 하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쓰러져 없어질 판이고 나 진실은 남을 판이지. 그 지금 당장 힘이 없을 때는 번뇌가 더 많은데 이제 이게 힘이 세지면은 번뇌가 더 적어지고 이게 그 내 의정이 더 강해지고 그것이 더 강해지다 보면 어느 때는 번뇌는 없고 이제 내 정신은 있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세밀히 들어가 보면 없는 것 같아도 있고 없는 것 같아도 있고 이렇다는 게 이제 이런 공부가 이제 어렵고 깊이가 있는 거지. 그냥 그 가볍지가 않는 거지. 그 조그만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경계를. 하여튼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죽거나 사나 어쨌든 애써 보는 방법밖에는 없지. 내가 이제 그 힘을 얻도록.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뭐 돼서만 된 대로 세밀해지면 세밀해진 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어쨌든 얼마나 애쓰느냐에 달린 거지 뭐. 내가 얼마나 공 들였느냐 그 에너지를 썼느냐에 달린 거지. 오늘 저녁에는 뭐 이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네. 그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면에서 일어난 생각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렇죠.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자극적인 걸 먹을 때 그 일어나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 음식과 내면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하고 아마 연결성이 있을 거다. 관련이 있죠. 그 이제 그런 게 그 밝혀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다면은 내가 내 그 능엄경 얘기할 때 그 이제 제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 이런 얘기 했는데서 그거 나도 이해는 정확히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능엄경이 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 가장 그 능엄경에서 중요한 대목 세 대목만 빼내라 하면 내가 볼 때 요 세 글귀인데 제기조인 하면 이제 그 조인 그 도움이 되는 인을 제거한다. 예. 이 말인데 이게 이제 그 능엄경 속에서도 풀이해 놓은 거 보면 이게 뭔 뜻이라고 뭔 뜻으로 알고 계세요? 이게 제기조인 그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인을 제거해라 이 말인데 이게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하면 파, 마늘, 오신채 먹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신채를 삶아서 먹으면은 우리가 음욕이 생기기 쉽고 생긴 다가 아니고 생기기 쉽고 생으로 먹으면은 진심이 이제 그 화내는 거 진심이 생기기 쉽다. 여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네. 화내는데 도움이 되고 그 음심의 그 음심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래. 이게 저 말하자면 이 그 오신채가 그래 이 도움이 되는 건 애초에 먹지 마라 이 말이. 그렇게 음식이 이제 내 몸 그 수행하는데 그 장애가 되니까 이걸 애초에 끊어라. 이래 설명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능엄경에 나오는 글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제 소위경전이 건강경이다 보니까 건강경 이야기에 주내가 많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거 대부분 버려라 하는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 사람 몸으로 치면 우리가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그 이제 싸는 거는 버리는 거고 먹는 거는 취하는 건데 항상 이제 그 우리는 사실 밥을 일주일에 안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보내는 거 내보낸 거 못 내보내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게 내보내는 게 더 중하지. 근데 우리 그 나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내보내는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고 먹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가 이제 오늘은 내가 그 저녁에 국수 먹다가 그 생각이 나가. 아, 내가 이제 그 먹는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이 났지. 내가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해청 때 터굴에서 할 때 경험식으로 그 옛날 얘기하자면 그 뭐야. 뭐 하여튼 그때는 그 해충 때는 또 요령이 없거든요. 뭐 살 줄 몰라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사는 때인데 국수가 한 박스 있었는데 국수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그게 이제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곰팡이가 막 어떤 건 썩었고 썩은 건 노랗고 안 썩고 그냥 곰팡이 쓴 거는 파래요. 파랜 거는 먹어내. 파랜 거 삶으면은 곰팡이가 싹 빠져. 그걸 먹어내는데 노래진 거는 이게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못 먹어. 그래가지고 한 박스나 그 있는데 볼게 하도 눅눅하게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새파래져 있어가 버릴 수 아깝고 이래가 그걸 계속 한 달 동안 국수만 삶아 먹었거든요. 국수만 삶았는데 삶다 보면 이게 막 파란 그 뭐야 곰팡이가 파랗게 떠. 그 헹구고 하다 보면 깨끗해져. 그러면 이제 그때는 토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장만 이제 나가지고 이제 뭐 먹었는데. 그 내 생각에는 그래 이제 그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뭐야 이거 이제 개변이기도 하지 이제 중이 생각하는 그 내가 생각할 때 음식이 맛있다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내가 음식이 맛있어서 그러면 간이 맞아야 돼. 간 이게 짜냐 싱겁냐 요 간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온도가 맞아야 돼. 이게 두 가지가 맞으면 무조건 맛있어. 딴 거는 그 큰 의미가 없어. 그냥 간과 온도만 맞으면 맛있다고 느껴. 그렇게 국수를 내가 이제 토굴표 국수라 해가지고 딴 데에 있을 때도 일부러 이제 토굴표 국수 내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해 먹는다고 한번 해 먹어봐도 사람들이 먹어보고 맹평판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야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나 이런 식당 하겠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식당을 하냐고 혹시 창업해야 될 사람 있는데 보내라고 내가 이게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있겠는데 이제 이거 또 어떤 사람 듣고 개변이라 하겠지만도 그래도 참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그러기는 이제 왜 우리 요 국수는 잔치국수라 그래 그 이렇게 잔거 소면 그 잔치국수 그거 참 먹기도 편해. 근데 그걸 갖다가 삶을 때 이거 저 콩나물을 같이 그 국수를 삶다가 이제 마지막에 콩나물을 넣어. 그러면 콩나물하고 국수하고 비슷해가지고 콩나물인지 국수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이건 약간 고급이래요. 토굴에서는 국수만 먹었는데 국수에 간장만 먹을 때 그게 제일 맛있어요. 이런 걸 몰랐지 그래. 먹어보기 전에는 이거 간장만 가지고 뭔 맛을 먹나 했는데 그게 제일 맛있어 먹어보면 진짜 국수 맛이래. 예, 그리고 간장은 들어가야 간을 맞추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개발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포실화졌을 때는 어여먹고 넣고 뭐 이제 콩나물이라도 있을 때는 국수를 이제 삶다가 마지막에 콩나물을 넣어 같이. 그러면 이제 콩나물인지 국수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말한 노하우는 뭐냐 하면 건져낼 때 푹 씻어내면 맛이 없어져 버려 안 돼. 그래가지고 푹 씻어내지 말고 그냥 이 냄비 이만한데 끓였으면 찬물을 계속 붓다 보면 손을 넣어도
넣어도 이제 이게 안 뜨거울 정도, 손 넣을 정도면 우리 상온이 입에도 딱 맞아요, 이 온도가. 그 손너가 뜨끈뜨끈할 때 건질 수준, 그럼 뜨거우면 손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이제 그 손너가 건질 수준만큼만 식혀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그대로 건질면 간이 아직도 조금 있어, 그 국수에. 그리고 온도가 딱 맞아, 거기. 고기에다가 이제 간장만 넣어 먹는 거지. 그래도 콩나물도 있지, 뭐 충분히 먹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장사를 하려고 하면 간장만 먹으려고 하면 손님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고추장, 가장 중요한 거,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4개. 딱 4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가 된장에 비벼 먹든지, 고추장에 비벼 먹든지, 간장에 비벼 먹든지, 그 다음에 김치는 한 개 있어야 돼. 된장에 비벼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잔치국수. 그 된장이 좋은 거 써야지. 개변이다. 예? 확실히 개변이. 개변이래요? 네. 안 드셔봤잖아. 요즘에는 그거 된장 안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래. 그 된장 정말 좋은 거래, 그게. 그 간이 맞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 이 국수에다가. 자기가 하면 맛있지 않습니까? 의욕을 내갖고 예. 이래야만 맛있을기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먹어보고 저거 하는 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간과하는 자리가 뭐고 간이 맞아야 된다는 건 웬만한 사람 알아요. 근데 온도 맞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국수를 빡빡 씻어버려. 팍팍 씻어보고 다시 물 부으면 맛없어 안 돼. 팍팍 씻기 전에 그냥 대충 씻어가지고 그냥 슥 건져가지고 그 먹어야 되는데 그 취향에 따라 된장 비벼 먹어도 되고 간장 비벼 먹어도 되고 고추장 비벼 먹어도 되고 이제 그 김치는 있어야 돼. 김치 정도는. 그리고 이게 꼼이 많을수록 국수 맛이 몰라요. 예. 꼼은 최대한 없어야 돼. 없고 나 국수 맛을 얘기하는 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해주는 거는 콩나물하고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렇게 국수집을 하면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 아니 이제 국수집은 국수집이고 네. 그것도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일체유심조. 그 국수 맛에 뭐 일체유심조까지. 한번 형님 한번 해줄 때 한번 내가 언제 기회 되면 내가 솜씨를 해가지고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그런 자주소가 있으면은. 근데, 오늘 이야기는 보자. 그거는 국수 얘기고, 그래, 이제 음식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 법도 이제 음식을 비유해가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 비유로 설명하는 건데 부처님도 그렇게 음식에 비유 설명하는 법문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비유할 때 4가지 법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법이 몇 가지 있노 하면 현재는 괴로운데 장차는 즐거운 법이 있고 그 이제 현재도 괴로운데 장차도 괴로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이제 현재는 즐거운데 장차 괴로운 법이 있고 또 지금은 즐거운데 장차 지금도 즐거우고 장차도 즐거운 법이 있고 요런 4가지로 이렇게 나눌 때 이걸 음식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음식이라 하기는 뭐 약이지.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왜 이게 막 교통사고 나든지 막 이래가지고 뼈가 부러든지 하면 우리나라도 그 똥술이라고 먹는 게 있어요. 똥술. 근데 그거 사실 그걸 왜 먹노? 하지만 뭐 죽을 지게만 먹어야지 어떻게. 근데 그때도 이런 비결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비유는 그 비유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먹잖아요, 사람이 그냥. 근데 거기에다 만약에 이제 못 먹지만은 먹기만 하면은 먹을 때는 괴로워도 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편안해지니까 지금은 괴로워도 장차는 즐거운 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만약에 이제 독이 들어있으면은 먹는 것도 괴로운데 또 먹고 난 뒤에 독이 퍼지면 또 괴롭다면 그렇게 지금도 괴롭고 장차도 괴로운 법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비유는 꿀에다가 타라라 하는 꿀, 인도에서는 타라 꿀이 제일 좋은 꿀인데 이 꿀에다가 이제 좋은 영약을 타가지고 먹으면 먹을 때도 달달해 맛있는데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해가 이제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즐겁고 장차도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만약 독을 타가 먹으면 먹을 때는 즐거웠는데 장차는 괴롭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정진한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앉아가 막 번뇌와 싸움이 된다 하면 지금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괴로워도 이게 장차는 이게 익어지면 장차는 즐거워지니까 이건 지금은 괴롭지만 장차는 즐거운 법이기 때문에 이제 똥술에다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는 거지. 이건 뭐 자기가 이렇게 짐작해봐도 아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 만약 정진을 잘 해서 내가 지금 생각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에 끄달리지 않을 정도면은 지금 또 즐거운데 장차도 즐거운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정진하는 것도 편안한데 그로 인해서 장차도 이제 즐거운 거지. 그 진짜 편안한데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음식의 비유에다가 설명된 게 있어서 그 요런 음식 설명하다가 국수 설명하면 딱 맞지 않을까. 요런 생각 해봤지. 아니 그래 이 예전인데 예전에 통로사에 스님 허리가 아파서 그 시자 스님이 똥을 걸어갖고 들였다 하대요. 그래갖고 물을 기렸는데 먹고 나니 허리가 좋아져서 그거 한 번 더 먹자 해갖고 잡수고 나왔다거든. 그래요. 그게 이제 비결은 정확한 비결은 몰라도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넣어놓으면 대나무는 이게 틈이 없어 보여도 그 짜여 들어가요, 그게.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있고 또 이제 애기들, 젖만 먹은 애기들 그걸 이제 또 걸러가지고 이렇게 걸러가지고 소주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 하는 법도 있고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약된다 소리는 그 부처님 시절에도 있었나 봐. 그런 얘기가 비유로 그래 해놓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비유로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썸약하고 비유하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이 났었는데 비유는 그래 해도 되지. 언제 그 국수를 그래 한번 대접해 봐야 되는데. 내 말대로 해가지고 집에 가서 삶아 잡숴봐요. 내가 시킨 대로. 그러면 감이 오지요. 저도 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삶은 뒤에 찬물로 씻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찬물 씻지 말고 물 온도만 식혀가지고 손 넣을 만큼만 식혀가 건져. 그러니까 건져가지고 이제 놓고 그 씻어보면 맛없어져 안 돼. 그러고 간장만 딱 나가 먹어. 간장만 부어가. 그 외간장 있잖아요. 진간장이나 이런 거. 그러면 딱 국수 마시고 거기다가 내가 조금 더 감이 하려면은 이제 된장나 먹든지 고추장나 먹든지. 그 김치는 기본으로 먹어야 돼. 요러면은 해봐서 맛있으면 스님 초대해서. 맞아. 그 어디 밥하는 장소 있으면 초대해봐. 내가 가 해줄게. 내가 할게.